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주식잔소리 시즌2가 시작이 됐습니다. 멘토님, 주식잔소리 1 혼자 진행하셨었잖아요. 네. 지금 조금 숨고르기 마치고 돌아왔는데 소감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옆에 든든한 지원군이 좀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던 대답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함께 계속해서 주식 잔소리2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계속해서 찾아뵙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샵 4989번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상담 방법 안내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 혹은 고민이다, 상담받고 싶다 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은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153-1611번,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참여 방법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멘토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느냐? 네. 방송에서 일단 다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주식 잔소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계세요. 많은 분이 들어와 계시고 종목 상담이라든가 시황,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카톡방에서도 잔소리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주식 상담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 좀 시장부터 살펴볼까 할게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사실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 아직 상승 중이긴 한데요. 야금야금 내려오고 있어요. 저는 좀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지난주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그랬었어요. 미국 시장이 좋은 결과가 좀 나왔을 때 한국 시장은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장도 마찬가지로 좀 밀려 내려왔다가 겨우 플러스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거든요.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시장의 흐름들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부분들, 이게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행인 부분들은 우선 프로그램 쪽에서 좀 매수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에 대한 상승을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은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종목마다 이렇게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의 이 지금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압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종목군들이나 하지 말고 최근에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의 종목군들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성장이라든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갖춘 기업들만 좀 상승을 한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나마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은 성장하는 섹터, 그 섹터를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성장하는 섹터, 대체 어떤 섹터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떤 섹터들이 있죠? 뭐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성장주에 있어서 기준, 그럼 바로 실적이에요.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이 좋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IT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5G,
실적 상당히 좋죠. 향후 1, 2년 이상 동안에 실적이 좀 나오니까 5G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 괜찮고요. IT 부품 쪽이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쪽은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도 시기에 다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확실하게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조금 있다가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을 짚을 때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이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섹터들은 상당히 좀 많다. 아직 더 있다. 그중에 핵심은 IT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G와 IT 카메라 모듈 쪽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 부분이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말을 지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멕시코가 다행히 협상을 타결을 해서 관세 부과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현재 기아차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어떻게 보시나요? 좀 계속 될까요? 우선 뭐 관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완성차 쪽과 부품주들이 좀 밀려 내려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타결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기아차도 갭상승 좀 출발을 했어요. 갭상 출발을 한 그런 모습들인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자동차 쪽 섹터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도 거래소 지수하고는 조금 달라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아차는 이제 완전 정배열을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다른 부품주들도 어느 정도 이제 초입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기아차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종목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건데, 바닥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고 쉬어가다가 2차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 때 이 상단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재료가 나오면서 4%대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좀 좀 눌림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시장 점유율이 일단은 좀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신차 라인업이나 이런 부분들, SUV 판매가 좀 늘어난다, 그런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멕시코 쪽과의 관세 합의나 이런 부분들, 무기한 연기가 됐던 그런 부분들은 기회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아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들 중에서도 현대 위아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4%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 초입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아직까지 확산을 하려면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결국 좀 더 기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로 추격 매수라는 그런 전략보다도 눌림을 이용한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수소차에 관련해서 이 정부 정책과도 맞물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한 네.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긴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싸요. 사실 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핵심주들, 그러니까 완성차 쪽은 뭐 현대기아차 중에서도 기아차가 조금 더 낫고, 부품주 쪽에서는 뭐 현대 모비스보다는 뭐 현대 위아 쪽이 조금 더 낫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뭐 SL이라든가 뭐 아니면 평화전공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눌림목을 활용한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슈가 뜨면은 아무래도 지금 바로 좀 따라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근데 바로 물리죠. 바로 네. 물리니까 눌린 다음에 들어가라, 이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저희가 지난주에 이 멘토님께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 해주셨었잖아요. 네. 이번에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달 중에 투자심의위원회를 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또 삼성 관련해서 상승세 나타날까요? 이제 뭐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네. 사실 이게 삼성 쪽에 있어서의 작년부터 얘기한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작년에 IT 쪽에 있어서의 180조 투자를 한다고 했었어요.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가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이오 쪽도 물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올해 들어서서 비메모리 쪽에 또 투자를 한다고 했죠. 뭐 그냥 얘기가 나오면 조단이에요. 뭐 조도 1, 2조도 아니고 네. 130조 투자한다고 얘기를 욕 했단 같았어요, 말이에요. 처음에. 그죠? 네. 그럼 결국 이 부분들 투자 금액들 보게 되면 180조, 130조 하게 되면 그게 3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부 정책까지 좀 맞물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다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IT 쪽 섹터는 무조건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방송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IT 쪽의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이 삼성 쪽에 있어서의 방향? 이 방향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5G 쪽 실적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삼성 쪽도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 또 이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비메모리 쪽이나 이런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에 물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근데 그 부분들보다도 이제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스탁에서도 뭐 실리콘웍스나 네페스, SFA 반도체 이런 거 기업들이 비메모리 쪽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쪽 기업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따라 들어가기도 겁나요, 사실. 물리면 또 이거 물려서 장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죠? 그럼 향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좀 보면 되거든요. IT 쪽 섹터에 있어서 못 올라간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카메라 쪽도 있을 거고. 근데 지난주에 종목을 좀 꽤나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 관련해서. 케이스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부분들이 맞아요. 뭐 네. 모베이스 얘기를 해드렸죠. 모베이스 신고 갈 거예요.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 자체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탐방을 갔다 왔었던 그런 기업입니다까지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여전히 제가 탐방을 다니고 있는 곳 IT 쪽 섹터 여전히 탐방을 다니고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쪽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하단 자막에 또 나오죠. IT 관련주는 포트에 한 종목 이게 정도는 있어야가 아니라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으로 바꿔주셔야겠네요. 정도가 아니라 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네. 올해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와 있는데 결국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고 있고 네페스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렸었고 파워로직스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차후에는 또 나올 수 있는 섹터가 IT예요. 결국은 IT 섹터에서 시장은 돌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확산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5G 올라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도 이미 많이 올라왔었고, 그죠? 그러면 그들 종목군들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실적이 안 나온 애들 중에 아마 이 비메모리 쪽 섹터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이따 소개를 시켜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 전부 다 IT 쪽 섹터예요. 그만큼 IT를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IT를 무조건 봐야 된다.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메신저 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치시면은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잠시 이 주식 잔소리 방에서 어떤 이야기 오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저희가 오늘 첫 방이어서 그런지 네. 캡처를 해서 많이 올려주셨어요. 저를 캡처한 거는 없어요. 있어요. 아, 저 있구나. 네, 단독샷 하나 네. 있고요. 그리고 네, 네오님이 앵커분 너무 예쁘시네요 하면서 땀을 흘려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네오님,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이야기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3당도 다 해결해 드리니까요. 계속해서 채팅 많이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요. 저희 일단은 오늘 유망 섹터 여기까지 살펴보면 될까요? 뭐 더 살펴보고 싶다는 거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이 시장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오른다고 해서 흥분하지 말고 빠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루하루에 연연해서 그래요. 아. 올라가면 와 이러고 빠지면 이러고 있고 욕하고 욕 나오고 그죠? 네.
그럼 빠지면 또 술 한 잔씩도 하고. 근데 그죠. 그 부분들보다 시장은 갈 길을 갈 거예요. 갈 길을 갈 거기 때문에 종목 선정만 좀 잘하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주식 잔소리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오시면 제가 종목 얘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해드리고 조언해드리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힘들 때는 주식 잔소리방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는 오늘장 특징주와 검색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하기 전에 오늘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장 특징주는요. 첫 번째 종목 기아차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이 멕시코 공장 생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아차 강세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카스텔 바작입니다. 오늘 상장한 골프웨어 업체죠. 공모가가 12,000원이었는데요. 현재 19,000원이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파루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무장지대에서 멧돼지 사살을 허용했죠. 이 돼지열병 방역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라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삼지전자입니다. 5G와 2차 전지 산업 성장성 부각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마지막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지난 주말 아스탈 연대기 시청률이 부진하게 나타났는데요. 이에 사흘 만에 반락하며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77% 빠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검색률 상위 종목들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현대건설입니다. 해외 수출 회복 및 주택 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라는 분석 나오면서 현재 2% 넘게 상승하며 거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EID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6일 연속 들어오면서 장중 20% 넘게 현재 23.91%나 상승하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백광소재죠. 돼지열병 관련주인데요. 5월 마지막 거래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신고가 돌파했고요. 현재도 5.56% 상승하며 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로보로보입니다. 5G 로봇, 드론, 헬스케어 성장성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로보로보 다시 외국인들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1% 넘게 12% 가까이 상승하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RFHIC 5G 테마의 상승 기대치가 다시 한번 강해지고 있죠. 이에 수급 유입 기대감에 검색률 상위 종목에 올랐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정재훈 멘토님의 가자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텔레칩스, KT 셋톱박스에 첫 국산 칩을 적용한다라는 소식에 이 텔레칩스 종목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원익 IPS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종목이죠. 내년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하반기 실적 개선될 것이다. 라는 소식에 원익 IPS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지금 히든 종목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미중 무역 분쟁 수혜 및 최대 실적 전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말 그대로예요. 무역 분쟁에 있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 네. 성장은 좀 기본이죠. 성장에 대한 부분들. 아마 올해 최고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스몰캡 종목군들 중에서도 일단은 뭐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탄력이 좀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샵 4989로 뭐 정재훈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필요 없고요. 그냥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오픈 채팅방에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시고 주식 잔소리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입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이나 섹터들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대응을 해야 되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두 종목을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좀 설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좀 판단이 네. 되거든요. 하나씩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텔레칩스의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뭐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데 뭐 그냥 대충 보면 뭐 운전대 있고요. 예. 네, 뭐 반도체 좀 만드는 거다.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이런 쪽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개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기업이 5월 달에 IR을 했어요. 예, IR을 했는데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의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선도 기업이고요. 비전을 보게 되면 카 인포테인먼트 세계 3위, 스마트 셋톱박스 세계 3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 또한 상당히 좋아요. 무차입 경영을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국내외 협력사와 고객사 뭐 이 분들이 300여 개의 기업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죠.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까지 봐야 되겠죠. 총 153개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결국 이쪽이 좀 삼성 쪽과도 이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텔레칩스가 대주주, 뭐 주주로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도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아무도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부분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매출이나 수익성 쪽을 좀 보게 되면 최근 5개년도의 마진율 추세를 보게 되면 상당히 고마진이에요. 많이 남긴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연구개발비를 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를 좀 많이 해서 새로운 이 기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향후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 삼성의 비메모리 투자 쪽에 있어서의 투자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회사가 있다고. 칩셋 미디어도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보니까 19년도 들어서 기관 쪽에서 약 23만 주를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쪽도 약 1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5G 쪽에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거예요. 비메모리 쪽,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물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 4차 산업 쪽에 있어서의 투자 이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하잖아요.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어디를 목표가로 잡고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을 어디서 하고, 그 부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을 하시면 돼요. 주식 잔소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입장을 하실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연세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나 이거 할 줄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샵 4989로 제 이름을 정재훈 해갖고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를 주세요. 어떻게 입장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1611, 1612 두 대의 전화가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 전화를 해서 입장하는 방법 좀 설명해달라. 그렇게 하시게 되면 서울경제TV는 친절합니다. 네, 다 안내를 다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참여 방법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저희 지금 텔레칩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잔소리방에서 햇살님이 그럼 지금이라도 텔레칩스 매수 가능한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지금 12,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텔레칩스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 방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궁금하신가 봐요. 그렇죠. 네. 차트를 좀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게 저 매물대예요. 요 자리대가 매물대고 한 차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이고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대신에 고점도 함께 낮아지고 있어요. 수렴 과정을 좀 거치는 거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 번 정도는 눌러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거래량이에요. 요거. 이 거래량이 터지고 난 이후에 12,000원짜리대를 종가상 깨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요 포인트, 요 자리대를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게 주가가 막 변동이 있잖아요. 변동이 있으니까 안 내려오고도 살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채팅방으로 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좀 리딩 조언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방으로 오시면은 좀 더 자세한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원익 IPS도 그러면은 채팅방에서 계속 이어가실 건가요? 그렇죠. 지금 바로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종목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자, 원익 IPS도 좀 봐야 되겠죠. 네. 5월 23일 날 원익 IPS에 IR이 있었어요. 갔다 왔느냐? 다녀오셨죠? 요거는 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네, 안 갔다 왔고 왜냐하면 이 회사를 수시로 계속 확인을 해요. 제가 네. IT 쪽 섹터의 담당자분들과 계속 통화도 하고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업데이트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IR을 한 상황이라 그 정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자료의 일부를 좀 빼놔 화면에 좀 노출을 했는데요. 네.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 감히 이 종합 장비 회사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국내에 견줄 수 있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인 세메스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견줄 수 있는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종합 장비 회사예요.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보면 반도체 장비 쪽 사업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비메모리 쪽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 쪽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작년에 테라세미콘이라는 기업하고 합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원익 IPS가 반도체 매출이 60%, 디스플레이 매출이 40%였어요. 네. 혹은 7대3 정도. 근데 원익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 30%, 디스플레이 쪽이 70%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합병을 하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 원익 IPS와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 합병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가 있는 게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갖고 있어요. 이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PI 큐어링 장비를 만드는, 즉 열처리 장비 쪽에 있어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중국 고객사들 영업망이 좀 두터워요. 원익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근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있어서 영업력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합병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익 IPS의 이 장비 쪽에 있어서의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 결국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돼 있다라는 얘기는 턴키로 수주를 받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은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정부 쪽 비메모리 민다고 했죠. 삼성전자 비메모리 투자한다고 했죠. 반도체 투자한다고 했죠. 디스플레이 투자한다고 했어요. 삼성의 작년부터 지금까지 투자 규모만 300조가 넘습니다. 수혜는 충분히 원익 IPS 당연하겠죠. 반도체,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봐도 좋다. 다만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일까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삼성이 투자를 안 하니까 실적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고 이미 가격 조정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럼 가격 조정이 끝나면 이제 기간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다시 상승으로 재진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가격 조정보다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관심 있게 봐도 좋을 만한 기업이다. 결국은 이 삼성과 정부 정책에 있어서 최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 예상이지만 2020년 아마 최대 실적을 다시 갱신할 것으로 2020년. 예상을 했어요. 내년이죠? 네. 내년. 내년엔 최대 실적을 예상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19년도 들어서 기관 쪽에서 240만 주를 순매수를 했어요. 왜 매수했을까? 실적 안 좋은데.
기간이 240만 주씩이나 뭐 1억, 2억도 아니고 상당히 큰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긴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익 IPS 2020년 최대 실적 예상한다 해주셨는데요. 뿅뿅이 님이 원익 IPS는 그러면 얼마나 보유해야 수익 볼까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2020년 당연히 넘어서까지인가요? 수익이 난다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은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그 12월 달에 네페스라는 기업을 탐방 갔다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이 있었어요. 네. 그게 10,000원대에 있었거든요. 10,000원? 10,000원에 얘기해 줬는데 투자하실 분만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지금. 네. 네페스 주가가 지금 3만 원 찍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100%가 훨씬 넘죠. 200%가 넘는 수익이 나고 있을 건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투자 마인드로 보실 분들은 투자 마인드로 보셔라. 다만 단타 치고 하는 거 하지 마셔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제가 이 탐방을 가면서 항상 물어봐요. 혹시 이 기업에 있어서 방송에다 이렇게 언급을 해도 좋겠냐. 그러더니 되게 기분 나쁜 표정을, 좀 불쾌한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개미 꼬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전 그 얘기가 상당히 좀 듣기 싫었거든요, 사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를 전부 다 이제 단타꾼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개인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투자를 하실 분들만 보셔도 돼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앞자리 숫자 한 2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서울경제 했을 때 유행어가 앞자리 숫자 바뀝니다. 뭐 4자리 숫자에서 5자리 갈 겁니다. 이런 와우. 얘기 되게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결국 이거 앞자리 숫자 충분히 바뀔 수도 있으니까 투자 마인드로 보실 분들만 보세요. 단타 이거 하지 마시고 단타 쳐봤자 수익도 안 납니다. 결국은 투자 마인드로 보실 분들은 사셔도 좋다라는 거. 지금 23,300원인데 앞자리가 바뀐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투자 마인드라고 했으니까 한 중장기로 보고 갖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익 IPS와 텔레칩스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 외에 또 세 번째 종목 일단 히든이잖아요. 네. 혹시 조금 더 뭔가 힌트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너무 모르겠어요. 아직 이 히든 카드에 있어서의 투자 포인트를 네.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물음표를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네. 네, 물음표를 이렇게 딱 해놨는데 요게 과연 뭘까? 요게 정말 아무 힌트가 없어요, 네, 지금. 물음표가 있어요. 네. 요거 알려면 두 종목은 좋은 주식이죠. 네. 근데 이 종목도 상당히 좋은 주식이에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되고 모르겠다 싶으면 샵 4989로 정재훈 문자 보내시면 입장할 수 있게끔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세요. 02-3153-2611, 2612 두 대 전화가 있거든요. 맞아요. 하시면 되죠. 네. 투자 포인트 요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 수혜. 미중 무역 분쟁 수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거. 거기에다가 4차 산업에 있어서의 수혜가 있다라는 거. 네, 요 얘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포트폴리오가 좀 있다는 얘기겠죠?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네.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 아마 많이 올라갈지 싶어요. 네. 아, 지금 4533번님이 계속해서 문자 주고 계세요. 세 번째 종목 힌트 좀 주세요. 세 번째 종목도 IT 관련주인가요?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 이와 관련한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들 우리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치시고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힌트 이어가시고요. 종목명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종목명도 말씀을 드리죠. 네. 그죠? 그리고 뭐 거기 쪽도 IT 섹터냐 뭐 이렇게 물어보셔갖고 제가 댓글 달아드렸어요. 아, 지금요? IT 섹터입니다. 이러고. IT 네. 섹터라고 합니다. 자, 궁금증 조금 해결되셨나요? 좀 더 자세한 종목명은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님의 종목 참견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이미 막 전화, 문자, 카톡 채팅방에서도 글이 많아요. 일단 하나씩 전화부터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ATJ 첫 뉴. 방송 네. 첫 전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 ATJ요. AT젠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예, 매수가가 높아요. 17,900원에 네.
30%요. 아, 17,900원에 30%. 정말 좀 높이 사셨네요. 예, 이걸 팔이하려는지 그냥 아주 그냥 이것 때문에 속 썩어 죽겠네. 작년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멘토님 네.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약바이오 섹터잖아요. 그죠? 예, 그냥,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이 못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확인을 하실 게 있거든요. 제약바이오는 실적으로 올라가든가 모멘텀으로 올라가든가 예. 아니면 실적으로 올라가든가. 그러니까 실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예. 근데 AT젠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모멘텀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뭐냐면 주가가 많이 빠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에 17,000원대에 매수를 했는데 예.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등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 예. 엄니. 예. 한 16,000원 정도 때까지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예. 16,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예. 종목 좀 바꾸세요, 어머니. 예. 아이, 그러려고 우리 지금 16,000원까지는 올라오겠어요? 16,000원 정도 때까지는 다시 한번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도를 좀 하기가 아쉬우면 아마 그때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본전 생각이 나서 매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아니, 다 팔아버려서, 지금 15,000원만 넘어가 그냥 팔고 싶구만, 간절히요. 일단 좀 갖고 계셨다가 예. 그 자리 때 오면 다시 전화를 주셔도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아니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군들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 조금 전에 한 더 종목 얘기했죠? 예, 아까 봤어요. 예. 그런 거. 그걸로 언니. 바꾸려고 그래요. 예. 그런 거. 예. 성투하세요. 예, 너무 고마워요.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가 연결이 끊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문자 상담으로 그럼 먼저 보도록 할게요. 2366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39,450원 매수가시고요. 15% 시네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39,000원대 거의 뭐 4만 원 언저리에 매수하셨는데 참아야죠. 올라올까요? 오랜 시간 겪었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도 성장은 필요합니다. 2차 전지 섹터도 탐방을 좀 다녀왔었어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는 아니지만 그때 상황에 있었을 때의 말씀을 좀 다시 해드리면 잘 돌아간다. 근데 이제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인력이 딸리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쪽 전기차 판매에 대한 의무 대수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쪽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호재예요. 나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39,450원 뭐 한 10% 정도 10% 조금 안 되는데 일단 조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한 4만 원대 한 4만 원대 한 4만 3천 원? 4만 2천 원? 이 정도 때까지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고 15%면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추가 매수보다는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저희 카톡방에서도 이 오픈 채팅방에서도 올라왔어요. 근데 이분은 52,000원에 매수하셨어요. 지금 방금 42,000원에서 4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셨으면 네. 이분은 그때쯤 정리를 손절을 하는 게 나은 건가요? 그때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진 머티리얼즈를 조금 그 일렉포일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좀 상당히 뛰어나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실적이 꽤나 좋아요. 내년도도 좋아질 거고 내후년도에도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일진 머티리얼즈가 못 올라간 거는 과거에 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주식이 6만 원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온 거예요. 아직 끝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더 투자 마인드로 봐야 되겠죠. 훨씬 더 긴 시간에
투자를 좀 더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긴 시간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끊어졌던 전화 다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신가요? SF지요. FST요. 네,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8,300원에 20%요. 8,300원에 20%. 지금 매수가 근처네요. 그죠? 네. 더더욱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네, 네, 어떡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8,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아침에요. 오늘 아침에? 야, 오늘 아침에 왜 하셨을까?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 매수하셨겠죠? 네. 그죠? 네.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 삼성에 뭐 연결된 반도체라고 그러더라고요. 반도체 장비 쪽이에요. 수급도 괜찮네요. 네네. 나쁘진 않아요. 네, 네. 15%를 2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네. 자, 요거 한번 봐보세요, 어머니. 보면, 네. 요런 시기를 보면, 요 주가 이동평균선하고 거리가 떨어지면 다시 붙으려고 하죠. 네. 그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동평균선 붙으려고 이렇게 빠지죠. 이것도 그렇고,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다시 봐서 이 이동평균선이랑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럼 붙으려고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내려가려고. 내려가겠죠. 네. 두 번째, 어머니 매수한 자리대가 8,300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럼 이 자리대가 전고점이죠. 네. 전고점을 못 넘어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밀리죠. 밀리죠. 네. 저항이죠. 네. 눌리겠죠. 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한 방에 20% 매수한 거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못했어요, 얼떨결에. 얼떨결에 네. 손실을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근데 만약에 전략을 제가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오늘 시초가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전략을 세운다라면 시초가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가 아니라 네. 여기에서 5%를 매수했다라면 네. 요 밑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았는데 이게 한 번에 20%였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게 안 좋았어요. 그게. 종목 선정도 괜찮았는데. 일단 좀 더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 보시는데 네. 전고점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챙기면서 하세요. 매수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네. 아시겠죠?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빠지면 네. 뭐 지가 빠져야 뭐 7,500원 아니겠어요? 언니? 7,500원이요. 음. 그때까지 빠질까요? 7,500원까지? 글쎄요. 이게 조정 눌림을 받으면 한 그 정도까지는 보여요. 7,600원, 7,500원 그 자리 때까지는 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팔고 나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순절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네. 네. 성투하세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다음에는요, 카톡방에 주사랑님이 올려주셨어요. 캠시스 3,088원, 10% 매도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3,088원이면 굉장히 오래전에 사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1년도 더 됐죠. 지금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3,088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0%. 네. 인간 승리하셨네. 네, 인간 승리하셨어요. 이거를 반토막도 참았단 말이에요. 네. 10%. 이거 만약에 2,200원 정도 때까지 만약에 눌린다. 네. 이게 미친 척하고 이렇게 쭉 하고 빠진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밀린다. 그러면 더 매수하세요, 이거. 추가 매수. 10%에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세요. 그러면 만약에 2,200원 정도, 2,300원, 2,200원 그때까지 눌리면
추가 매수 10% 정도를 더 하세요. 그러면 아마 매수 단가 2,600원대 정도로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캠시스가 삼성 쪽에 납품을 하는데 파워로직스가 삼성의 1차 벤더,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밑에 있는 기업이 캠시스예요. 2차 벤더예요, 캠시스. 카메라 모듈 쪽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힘들지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밀리면 좀 더 사세요. 2,300원, 2,200원 요 정도 오게 되면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네, 추가 매수 후에 수익 전략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화 하나 더 빨리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시죠? KH 바텍이요. KH바텍 9,164원에 20% 맞으신가요? 네네. 네. 금요일에 한번 급등이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수익권이신데요. 그래서 고민돼요. 그죠? 어디까지 네. 오를지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언제 사셨어요, 어머니? 한 달 조금 전인가? 그때 샀어요. 한 달 조금 전에? 5월 달에 네. 사셨어요, 5월 달에? 예, 5월 달에. 이거 왜 사셨어요, 어머니? 그때 차트 보고 샀는데 조금 안 움직여갖고 오히려 내려갔었어요. 네. 그래갖고 고민을 했지. 근데 그냥 한 번은 오를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마침 올라주는데 여기서 빼야 되는 건지 목표 주가를 안 정해고 봤어. KH바텍이 네. 이 폴더블 수혜주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죠? 그러면서 네. 올해 연초에 한번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신지를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KH바텍이. 네. 얘가 움직인 부분들이 이게 지금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하게 되면서 화웨이 뭐 이렇게 막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 수혜를 받을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쪽이 화웨이 휴대폰이 안 팔리니까 네. 그럼 삼성 쪽이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네. 그럼 휴대폰 판매가 많이 늘어나니까 부품주들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죠. 네. 그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잠깐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일단은 올해 턴어라운드가 잠깐 된단 말이에요. 자, 전략은요, 네. 어머니. 네. 지금 정도에서는 일부 좀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저항이니까. 20%시니까 요거 절반 정도만 팔고 네. 나머지만 한 14,000원 정도 때까지 가져가 보세요. 14,000원. 네. 절반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만 14,000원 정도? 네네. 그리고 나머지 만약에 이게 10,000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네. 일단 전량 다 익절하고 나머지 절반 물량도.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상담 이어가지 못하셨던 분들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이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 혹은 샘플러스 정재훈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뭐 상담부터 여러 가지 이슈 얘기까지 그리고 오늘 알려드렸던 그 히든 종목까지 다 담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식 잔소리 시즌2 멘토님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첫 방송 때 괜찮으셨나요? 뭐 늘상 하던 대로. 알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